예, 안녕하세요. 왓츠메터의 김학용입니다. 지난 시간에 애플과 스마트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. 이번 시간에도 스마트홈과 관련된 애플의 이야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제 다양한 스마트홈을 위한 애플의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태블릿 형태의 스마트홈 컨트롤러를 뭐 올해 하반기 정도 출시할 것 같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소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로 어제인데요. 2025년 2월 21일 금요일에 iOS 18.4 업데이트의 베타 버전이 발표가 됐습니다. 근데 거기에 홈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바이스 카테고리가 언급되었다고 합니다. 원래 애플의 디바이스 카테고리는 뭐 다 예측이 가능하겠죠. 뭐 아이폰, 아이패드, 애플워치, 그다음에 맥, 애플 TV, 그다음에 이제 비전 프로에 대한 리얼리티,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쪽이 있는데요. 이 오디오 쪽은 뭐 우리 그 홈팟, AI 스피커 있죠. 홈팟 미니가 있고, 그다음에 에어팟, 무선 이어폰, 그 정도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홈이라고 하는 디바이스 카테고리가 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.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스마트홈 관련된 기기들이 출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암시를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, 뭐, 그 홈패드, 태블릿 형태의 뭐 AI 스피커가 나올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카메라, 그 다음에 카메라가 붙은 도어벨, 뭐 이런 제품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중에 오늘은 이제 홈패드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홈패드라는 게 뭐 아이패드하고 비슷하잖아요. 커다란 태블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얘는 앞에 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. 즉 무슨 얘기냐? 스마트홈에 특화되어 있는 태블릿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홈패드에 대한 소문은 제 기억으로는 2023년 정도부터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한 2024년 말 정도에 이게 좀 출시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, 이게 올해 초로 넘어갔고요. 또 올해 하반기로 다시 넘어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 홈패드, 스마트홈용 태블릿의 코드네임은 J490이다라고 하고요. iOS 코드에는 홈 액세서리로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A18 바이오닉 뉴럴 칩셋이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. A18 같은 경우는 뭐 최신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에 탑재되어 있는 NPU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러니까 NPU라는 게 특정한 그 AI 모델을 가속시키는 그런 AI 칩셋이다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떤 데 주로 사용이 됐느냐? 기존에는 사용자 인식,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어떤 뭐 그 프라이버시, 뭐 보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용이 됐는데요. 이 A18이 그 시리를 쓰는데도 일부 이용이 됐었습니다. 그런데 요번에 사용되는 A18은 애플 인텔리전스, 애플의 AI죠. 경량형 AI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시키는데, 즉, 온 디바이스에서 구동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럼 기존에 뭐 최근에 한 2년 정도 전에 홈팟 2세대가 나왔는데, 뭐 가격도 좀 꽤 비싸죠. 그런 제품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 못 쓰냐? 못 씁니다. 즉, 새롭게 출시되는 이 홈패드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홈패드의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그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가격이 다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이 그 홈패드의 큰 특징은 일단 디스플레이, 태블릿 형태니까 디스플레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피커가 이제 부착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예상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스피커 형태가 기존의 홈팟에 그 태블릿을 부착한 형태가 될지, 아니면 그냥 도커 형태로 돼 있을지,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소문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건 아마 이제 애플에서도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겠죠. 만들어 보다가 결국은 이제 뭐 이 중에 A 안으로 갑시다, B 안으로 갑시다, 이렇게 해서 이제 낙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
뭐 다양한 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소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모습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아, 이 제품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는 7인치 정사각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. 보통 우리 태블릿 하면은 어, 뭐 예를 들어서 뭐 5대7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아마존의 에코쇼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16대9 그런 그 디스플레이 크기를 갖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7인치 크기입니다. 7인치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핸드폰보다 보통 이 핸드폰이 한 6점 몇 인치 정도 되는데 얘보다 좀 더 큰 사이즈입니다. 그런데 얘를 직사각형 형태, 즉 보통 16대 9가 나오는데 아니면 뭐 20대 9 정도 나오기도 하죠. 어, 그거가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.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? 실제 화면의 면적이 한 20% 정도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. 즉, 그 더 넓은 화면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능해진다. 그러면 얘네들이 왜 정사각형 디스플레이를 썼을까요? 얘는 휴대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즉, 집 어딘가, 거실이든 부엌이든 침실이든 이런 데 놓고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의 특징은 내장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내장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다.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페이스타임, 줌, 그런 화상의 솔루션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. 그런 거.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거겠죠. 카메라가 있으면 물론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겠지만 사용자가 동의를 해줬다. 그랬을 때 사용자 부재 중에도 집안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어떤 보안의 용도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손동작을 인식한다는 부분입니다. 손동작 인식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. 우리 옛날에 핸드폰에서 손바닥 딱 펼치면 이제 촬영 준비를 하고 이제 했다가 카운트가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이제 손동작을 인식하는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그 동작을 그럼 어디에다 쓸 것이냐? 저는 이제 부엌 쪽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. 그 애플이 또 요거 말고도 이제 그 푸드 쪽 관련된 그 메뉴도 좀 추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거기에 뭐 수많은 레시피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시리 혹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뭐 어떤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물어본다든지 그런 그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다음 메뉴 알려줘. 다음 절차 알려줘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,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딱 젖히면은 다음, 어, 그 레시피를 알려주는,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된다라면 손동작 가지고 그런 서비스만 쓸 것이냐? 다양하게 또 적용할 수가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딱 핍니다. 그러면은 거실에 있는 모든 조명을 켜줘. 또 손바닥을 이렇게 딱 이렇게 주먹을 칩니다. 그러면은 거실에 있는 모든 조명을 꺼줘. 이런 식으로 사용자 맞춤형으로 어떤 손 동작에 대해서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애플과 스마트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